안녕하세요. 샷그리드 유저 팁 강의를 맡게 된 정진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샷그리드를 조금 더 편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샷그리드를 처음 띄운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화면인데, 이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 타임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 타임라인을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셋이라든가 샷 같은 거를 이제 생성을 하실 텐데요. 어셋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만들기가 힘들어서 엑셀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샷 그리드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요. 이에 더불어서 이제 그 어셋에 각각 맞는 그 썸네일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어셋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샷을 만들겠죠. 샷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프로젝트 시퀀스 샷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요. 실무에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시퀀스 말고 이 시퀀스 위에 뭐 에피소드라든가 시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샷건 안에서 새로운 엔티티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식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엔티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샷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셋을 만들었던 것처럼 엑셀 테이블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 표를 갖고 샷 그리드로 갖고 와서 샷을 자동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보통 샷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샷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 웨이트 고로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일일이 스테이터스를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바꾸지 않고 오른쪽에 보시는 파이썬 API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바꾸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 API를 쓰시려면 파이썬 2.7이나 파이썬 3.7 버전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2.7을 인스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샷건을 띄워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샷건에 들어왔을 때 이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죠. 이렇게 하고 템플릿은 애니메이션 템플릿으로 기본으로 주는 요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셋, 샷, 시퀀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메뉴 바로 위쪽에 앱스로 가시면은 이쪽 매니지 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창이 띄워지면서 이런 콘텐츠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맨 처음에 이쪽 타임라인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이 프로젝트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누르고 이렇게 Enable로 바꾸신 다음에 X표를 누릅니다. 리플레시를 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오늘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가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또 프로젝트 시작 날짜하고 끝 날짜하고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컨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더블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마일스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스케줄을 미리 이렇게 셋업을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이제 어셋이나 샷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셋으로 넘어오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캐릭터를 만든다 그러면 add 어셋을 누르고 캐릭터 뭐 001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캐릭터 이 하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어셋이 막 몇십 개씩 되거든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기가 힘들어서 저는 엑셀로 되어 있는 표를 갖고 임포트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Add 어셋 이 밑으로 보시면은 여기 임포트 어셋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고요. 그리고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엑셀 표가 있거든요. 제가 그 엑셀 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카피 페이스트를 붙여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칼럼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위에 이렇게 볼드 글씨로다가 이렇게 쓴 게 있고 얇은 글씨로 쓴 게 있는데, 볼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칼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컨티뉴 누른 다음에 썸네일도 제가 좀 미리 만들어 왔는데 어셋 네임하고 똑같이 이름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지금 하나가 에러가 났는데 타입이 하나 빠져 가지고 그 타입을 못 찾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는 임포트가 안 돼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임포트가 돼 있고, 이미지 파일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샷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하이라키 구조가 프로젝트가 있고 그 밑에 시퀀스가 있고 그 밑에 샷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시퀀스 말고 만약에 TV 시리즈라든가 드라마 VFX 같은 경우 막 시즌이 여러 개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금 최상위 따는 이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하고 시퀀스 그 중간에다가 에피소드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오른쪽에 오셔서 쭉 내리시면 사이트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엔티티 보시면은 어셋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커스텀 엔티티 0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새로운 엔티티를 만들 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쓰겠다 안 쓰겠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쓰신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세이브 체인지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이 엔티티를 생성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니까 이쪽 내비게이션 쪽으로 와서 요 에피소드, 방금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에피소드, 시퀀스, 샷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가 되겠죠. 이렇게 세이브를 누릅니다. 이렇게 에피소드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 에피소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에피소드 1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에피소드 001이라고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도 하나 넣겠습니다. 에피소드 하나에 시퀀스가 두 개가 있는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시퀀스 두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엔티티라는 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엔티티가 어디에 속하는지, 자식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설정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퀀스 탭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부모가 되는 에피소드라는 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필드에 보시면은 매니징 요 시퀀스 필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Add New Field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멀티 엔티티,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에피소드라고 제가 방금 만들었던 그 엔티티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필드 네임을 적습니다. 이거는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프로젝트만 적용을 하겠느냐, 뭐 이런 옵션들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 프로젝트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죠. 더는 누른 다음에, 자, 여기 에피소드에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앞전에 만들었던 에피소드에서 이 에피소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얘 혼자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 시퀀스의 상위 엔티티가 이 에피소드다 라고 에피소드 필드, 이 필드를 하나 만들고 이쪽에다가 어떤 에피소드인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피소드 01번에 시퀀스 01번, 02번 이렇게 속해 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샷을 만들겠습니다. 시퀀스하고 샷은 이 샷건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따로 이런 거 이제 설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샷 전체를, 이 필드 네임 전체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필드대로 내용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컨티뉴, 그 다음에 피니시 임포트. 네, 그러면 이렇게 샷이 이 엑셀 표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샷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스테저스 값을 보시면은 way to start가 있고 뭐 in progress가 있고 final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샷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한 waiting to start 표시가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사람이 바꾸는데, 저희는 이렇게 사람이 바꾸지 않고 이 샷건에서 제공하는 샷건 API를 사용을 해서 요
스테이터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를 쓰려면은 이 API에 대한 권한을 줘야 돼요. 아무나 와서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증된 사람이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등록된 스크립트만 바꿀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메뉴에 오셔가지고 여기 스크립트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 파이썬을 쓰면서 필요한 게 이 스크립트 네임하고요. 스크립트 네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어플리케이션 키라는 게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키 값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요. 요 인증된 요 값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이 샷건 페이지에 들어와서 아까 그 스테이터스 값을 바꾸는 거거든요. 샷에 대한 정보 값을 이 파이썬 API를 통해서 바꾸게 됩니다. 지금 아직 스테이터스가 waiting to start로 돼 있죠. 이 컴퓨터에 파이썬 2.7 버전을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샷건 API를 PIP로 인스톨 했어요. 이 인스톨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기나 이런 데 가시면은 샷그리드 파이썬 API 검색을 하시면은 이 페이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스탈레이션에 관련된 정보값이 여기 쫙 나오고 있고요. 저는 파이썬 2.7을 인스톨을 하고 이 PIP 명령을 통해서 샷그리드 API를 갖고 왔습니다. 파이썬을 띄웠고 테스트로 샷건 API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샷그리드가 예전에 이 이름이 원래 샷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샷건 이름을 계속 쓰고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그래서 이 샷그리드 말고 이 샷건 API3라는 모듈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터스를 바꾸려면은 얘가 정확히 어떤 애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쪽 플러스 필드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여기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체크를 하면은 이 아이디 정보값이 나오는데, 이 아이디를 갖고 이 스테이터스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리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쪽 사이트에 가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 가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제로 요 간단한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스크립트 이름하고 이 키값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이름이 테스트 스크립트고요. 여기 테스트 스크립트,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키값이 이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고, 이 위에는 제 샷건 사이트 도메인이 됩니다. 어떤 아이디의 객체를 바꿔야 되는지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포문을 돌려가지고 74번부터 1179번까지 바꿀 건데, 이 포문에서 79번까지 가려면 하나를 더 써줘야 되거든요. 1180번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waiting to start로 되어 있는데 이 스크립트 돌리면은 IP로 바꾸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인된 게 뜨고요. 플래시를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스테이터스가 in progress로 바뀌었습니다. 파이널로 바꾸면은 전체가 또 리플래시를 하고 보시면은 스테이터스가 파이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샷건 맨 처음에 세팅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API를 통해서 이 샷건 내용들을 외부에서 바꿀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샷건을 이용하실 때 이런 API를 사용하면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파이썬 설치하셔서 샷그리드 API를 설치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